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자, 오늘은 50번부터 보겠습니다. 대리권 없는 갑은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 대리인이죠. 무권 대리인, 을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을을 대리하여 을이 본인이고요. 병과 뱀이 계약체결 했다. 무권 대리인 경우라면 본인이 누구이고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특정하셔야 합니다. 을이 본인이고 병이 상대방이에요. 병은 갑이 무권대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선의 무과실이었다. 중요한 단서죠.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었다. 이걸 내긴 이유는 135조와 그 다음에 계약의 철회권을 인정한다는 취지일 겁니다. 이해가 돼서 틀린 것은 먼저 답을 보기 전에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을이 본인이고 무권대리 갑이고 병은 상대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을의 입장, 본인의 입장에서는 뭐가 쟁점이죠? 추인입니다. 추인과 관련해서 쟁점이 있고 병 상대방은요? 상대방은 유동적 모여 상태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추인에 대해서 본인에게 너 어떻게 할래? 물어볼 수 있죠. 그런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갑의 책임, 무권 대리인의 책임에 대해서도 중요합니다. 135조. 요건이 어떻게 되죠? 일단 병이 보호할 만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얘기는 뭐죠? 병은 선의 무과실입니다. 그리고요. 무권 대리인 자체는 제한 능력자가 아닙니다. 그러한 경우라면 을이 무권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할 때 병은 선택에 따라서 갑에게 뭘 할 수 있죠? 계약의 이행 책임이나 아니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본인의 추인권, 그다음 상대방의 채권과 철회권입니다. 채권은 상대방의 선악을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악인 사람도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철회권은요. 선의에 있는 경우만, 선의의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고요. 철회는 뭐죠? 유동적 무효 상태를 확정적으로 무효합니다. 근데 시점이 제한이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무권대리 책임은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 즉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입니다. 또 하나는 무권대리인 제한 능력자가 아닐 것. 중요한 것은 법정 무과실 책임이다.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갑의 가실이 있을 것을 요하지않는다. 즉 갑의 가실이 없다 하더라도 무권대리 가실이 없다 하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병은 갑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어떤 거죠? 선택에 따라서 계약 이행의 책임이나 본 계약이 체결됐을 때 그 계약 이행의 책임입니다. 아니면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자, 기출문제입니다. 무권대리인과 무권대리인의 가실 없이 제3자의 기망 등 위법 행위로 야기된 경우, 즉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무권대리 가실도 없고 제3자의 위법 행위니까 책임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맞을 것 같지만 틀립니다. 왜냐하면 무권대리의 135조 책임은 법정 무과실,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다음, 자 그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을이 본인이고요. 그 다음에 병이 상대방이고 갑이 무권대리입니다.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무권대리인, 병이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할 추인력을 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을이 확답을 바라지 않을 때 을이 본인이 추인한 것을 본다? 아니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2번. 자, 똑같이 을, 병, 갑 이렇게 써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혼동이 없습니다. 을이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만 추인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자, 추인의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특정 승계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문에는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도 추인을 할 수 있지만 그 추인의 사실을 병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뭐 한다? 병이 그 같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지문은 뭐냐면 을이 본인이 무권 대리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을의 갑에 본인의 무권 대리인 추인이 있었음을 누가 주장하는 겁니까? 병이 주장합니다. 병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을이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고 을이 병에게 그러한 사실을 주장한다. 그런 패턴이었는데 지금은 병이 그 사실을 주장합니다. 나 알고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가능합니다. 3번. 을이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매매 계약을 추인하더라도, 자,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이 있죠? 뭐죠? 그러한 사실을 을이 본인이 상대방을 주장하려면 병이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병은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쵸? 알아야만이 그 사실을 주장하는 거고 병이 그걸 몰랐다면 아직 주인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주인이 없다면 선의인 병은 계약의 철회권을 행사해서 유동적 무효 상태를 확정적으로 무효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4번 을이 병에 대하여 본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은 매매계약 체결 시에 소급한다. 계속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5번 자, 을이 본인이 상대방에게 추인을 거절했다. 추인을 거절했다는 얘기는 유동적 무효 상태를 확정적으로 무효로 만든 겁니다. 갑이 제한 능력자가 아니라면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가 아니라면 무권 대리인은 병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입니다. 뭐죠? 135조의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자,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135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는 본인의 주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사안에 같은 병이죠. 병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둘 중 하나를 청구하는 겁니다. 계약을 이행할 책임이 뭐냐? 원래 계약대로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했으면 해야 할 일을 네가 해. 본인이 해야 할.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 능력자일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달달달 외우셔야 합니다. 다음 자 51번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건을 모두 거두십시오. 전세권 점유하죠. 사용 수익이니까 점유해야만 사용 수익이고 지상권은 뭐죠? 개념을 하시면 됩니다. 지상권은 타인의 부담,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합니다.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점유를 해야겠죠. 저당권은요. 저당권은 교환 가치를 파악해서 향후에 경매조차를 통해서 그 목적물 환가해서 채권을 실행합니다. 따라서 저당권의 경우는 목적물 누구한테? 여전히 저당권 설정자에게 있는 겁니다. 즉 저당권자는 점유를 하지 않습니다. 점유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과 관련해서 213조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대신에 214조는 가능합니다.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잖아요. 점유는 하지만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그러면 퀴즈. 등기된 임차권은요. 여전히 채권입니다.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등기된 임차권도 여전히 채권입니다. 왜냐하면 물권 법정주에 등기된 임차권이 물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민법상 물권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점유권, 소유권. 소유권은 제한물권, 용립물권, 담보물권. 거기에 등기된 임차권이나 임차권 없습니다. 즉 채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52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자가 직접 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 점유자에게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 점유보호 청구권은 간접 점유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점유보호 청구권에 뭐가 있죠? 회수 청구권, 방해 제거 내지는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환 청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회수라고 합니다. 왜 회수라는 표현을 쓰냐면 213조에서는 소유자가 점유자에 대해서 반환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점유권에 대해서는 회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요건이 점유 침탈을 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유 침탈을 요건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취득 시효 요건이 점유는 간접 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다. 포함된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 뭐냐면 주택임대차법에서의 대항 요건 점유 있죠. 지적 점유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도 포함된다. 그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3번 소유권의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점유가 자주 점유에 해당함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 이 법조문을 외우십시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주장한다. 소유의 의사가 뭐다? 자주 점유. 여기 과실 있습니까? 과실 추정되지 않는다. 이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유의 패소한 때는 언제부터? 소가 제기된 때. 시험은 어떻게 나온다? 패소한 때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 이렇게 나오는데 법문에서 아니다.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 점유자로 봅니다. 요거 정말 잘 나옵니다.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다른 기출문제.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추정 안 된다. 자, 반드시 암기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자주 점유가 추정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점유가 증명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상대방에 있는 겁니다. 추정되기 때문에 추정받고서 나는 추정받아 그러면 이걸 깨뜨리고 싶은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4번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유의 패소한 경우 그 자는 패소가 확정되는데 방금 얘기했죠. 이게 틀렸죠. 언제?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5번 양도인이 등기부상의 명의인과 동일이며 그 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부동산을 양수하여 인도받은 자는 과실 없이 점유자의 과실 없는 점유자에 해당된다. 자, 등기부 취득시효입니다. 등기부 취득시효. 우리가 취득시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점유,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 요건,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점유는 20년간입니다. 소유의 의사, 평원, 공연 똑같아요. 근데 뭐가 있죠? 특징이 선의며 과실 없이. 점유 취득시 와서는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그렇게 돼 있죠. 평원, 공연하게 점유가 되면 등기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데 등기부 취득시에는 선의며 과실입니다. 근데 선의는 추정이 되는데 과실은 추정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선의와 과실은 뭐냐면 점유와 관련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출 문제는 점유와 관련해서 과실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등기부상 양도인이 소유자로 되고 있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의심할 만한 정이 없으면 과실이 없는 겁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자, 부동산을 지으면 때려 수준한다. 선의의 증명 추정되지만 무과실의 증명 지금은 시효 취득을 주장한 적이 있다. 등기부 시효 취득 주장. 왜냐하면 과실은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따라서 효력 발생을 효력을 해서 권리가 취득하는 사람이 주장해야겠죠. 무과실일. 근데 이런 경우가 무과실 증명은 무과실 증명의 방법이 이거예요. 나는 등기부상 이 사람이 소유자가 돼 있다. 그리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 나는 이 사람과 직접 거래를 했고 그게 바로 무과실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 일부의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해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토지의 일부 불법 점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고 소유권을 방해하기 때문에 소유권자는 방해 배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궁금하냐면 지상권을 설정했잖아요. 소유권에는 항상 제가 강조하죠. 소유권에 뭐가 있죠?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이 있어요. 지상권을 설정한 것은 뭐와 관련된 거죠? 사용, 수익과 관련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제3자에게 사용, 수익권을 준 거예요. 그 얘기는 소유자는 행사를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죠. 그러면 이 사용 수익권이 없다는 걸 전제하고요. 사용 참자에게 있다는 얘기는 점유도 누구한테 있는 얘기예요? 점유도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갖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상황에서 토지의 일부를 불법 제3자 불법 점유했을 때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가 의문이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유자는 사용 수익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그 반은 맞아요. 사용 수익권이 제한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제한 물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영구적입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이 소유권이 제한이 될 뿐이지 영구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지상권을 설정해줘서 소유권의 권능이 사용 수익 권능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잠시 제한되었다가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유자는 불법 점유자를 상대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용수익권이 일시적으로 제한된 것뿐이지 여전히 이러한 권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지 나중에 회복되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개념이 뭐다? 전세권이요. 전세권은 존속기간 중에 용의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이 있어요. 근데 존속기간 중에는 담보물권적 성격이 발현됩니까? 안 되잖아요. 아직 피담보 채권이 발생, 피담보 채권 전세금,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언제 발생합니까? 존속기간이 끝나야만이 발생하는 거고 그 채권을 담보하는 게 담보물권이에요. 따라서 전세권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지만 존속기간 중에는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과 좀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패턴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것도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소유자도 그 토지 일부의 불법 점유다에서 소유권의 방해 배제 청구. 소유권의 방해 배제 청구는 214조예요. 214조인데 214조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죠. 그러면 소유권과 물권적 청구권의 관계예요. 물권적 청구권이란 뭐냐면 소유권의 특징이 뭐죠? 소유권 같은 물권의 특징은 절대적 효력과 배타성의 효력이 있어요.
절대성과 배타성이 있어요. 따라서 절대성과 배타성이 침해되면 그걸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돼요. 그 수단이 뭐다?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은 독립돼서 소유권과 물권과 분리돼서 양도할 수도 없는 거고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서 소유권을 넘겨주면 소유권을 상실한 거고 소유권에 붙어있는 물권적 청구권도 함께 따라가는 거지 전 소유자에게 남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게 소유권을 기한 방해 배제하면 214조 생각하시고 이건 물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은 따라가는 거다. 왜냐하면 수단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채권적 청구권은요. 그렇지 않죠.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양도가 가는 겁니다. 어떤 수단적인 게 아니에요. 자, 또 하나 기억에서 잠깐 말씀하는데 그럼 이게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없던데 할 수 있다는 얘기죠. 214조예요. 그런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소유권을 방해하는 모습에 따라서 213조냐 214조예요. 그러면 213조, 214조 나누는 뭐냐면 방해의 형태가 점유의 형태면 213조고요. 점유의 형태가 아닌 게 214조예요. 그런데 이게 의문을 가지시는 거예요. 불법 점유자니까. 불법 점유자니까 점유로 방해하는 게 아닐까? 그러면 213조의 문제가 아닐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지상권 또는 소유자에게 직접 반하는 게 아니라 누구죠? 지상권자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그리고 79년도 판결 얘기예요. 아마 80년도 아니면 79년인데 그 당시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게 판례 지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판례 지문이기 때문에 다툼 시는 판례에 따른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표현도 맞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하니까 할 수 있다죠. 만약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캐치는 맞습니다. 이게 방해 배제가 아니라 반환 청구 아닐까?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디귿번.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방해 염려예요. 현재 방해하게 되면 방해 제거. 염려가 있으면 뭐죠? 예방이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요거 하나 보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나 선택적인 거예요. 둘 중 하나. 예방이나 아니면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걸 잘 기억해 주십시오. 점유권에서 나오죠. 점유자의 방해 예방 청구권. 예방이니까 방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되죠? 예방 여기 또는 아니라 이나 하겠습니다. 예방이나 손해배상 담보 둘 중 하나만 하는 거지 동시에 둘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다른 경우는 그죠. 점유권에서 그 시험에 나왔겠지만 침탈이나 아니면 방해를 하고 있을 때는 침탈의 경우에는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그것은 및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해를 하고 있으면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그건 함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예방의 경우는 예방 및이 아니라 예방이나 손해배상 담보 청구한다. 즉 둘 중 하나만 한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삼지사에서도 나왔었죠. 악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소비한 경우, 과실 수취하여 소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즉 섬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지만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해야 돼요. 그런데 반환할 시점에 보니까 뭐가 있다? 과실을 수취해서 소비했어요. 그 경우는 어떻게 된다? 대가를 보상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수취해서 소비한 걸 자기가 쓴 거예요. 또 다른 경우입니다. 악의 점유자가 훼손, 수취 붙었어요. 훼손을 시키거나 아니 수취를 붙었어요. 그런데 단서가 붙었어요. 뭐라고요? 과실로. 과실로 훼손하거나 과실로 수취하지 못한 때 그 대가 보상한다. 따라서 과실 없이 훼손하거나 과실 없이 수취하지 못한 경우는 보상할 필요가 있다? 없다. 구분하셔야 합니다. 은비면 악이랑 같이 보여합니다. 악의 점유자는 수취할 권리가 없다. 3번 점유물의 전부가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 딱 감이 오셔야죠. 책임 있는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 선의의 자주점유, 선의 타주점유, 악의. 선의 자주점유자는 멸실로 인한 손해 전부다 아니다.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34의 51번에서 나왔습니다. 4번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복자가 점유분의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도 반환 없이 유익비 상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아니다. 유익비 상환 청구 언제 행사할 수 있다? 회복자가 점유자에게 목적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하거나 아니면 점유자가 회복자에게 목적을 반환했을 때 이행기가 돌아가는 거지. 그 전에는 행사할 수 없다. 필요비는요? 필요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점유자가 점유분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돌려도
회복자는 결국은 소유자거든요. 아니면 점유분을 반환한테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상태.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이행기에 도래했다. 따라서 이행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전에는 이행기에 도래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못한다. 필요비는요. 필요비 또한 같습니다. 점유분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점유분의 반환한 때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행기가 도래한다. 결국은 필요비, 유익비 모두 이행기 도래 시점은 같다. 언제? 반환을 한 때나 아니면 청구,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 그러면 비교할 게 뭐냐면 임차인이요. 자,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지출 후 즉시 상환 청구. 그럼 유익비는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유입니다. 자, 잘 기억하십시오. 다음에 5번. 악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분에 관한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의 상한을 청구할 수 없다? 아니다.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의 상한을 청구할 수 없지만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의 필요비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법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는 청구하지 못한다.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실을 취득한 경우는 누구죠? 201조에 따르면 선의의 점유자예요. 선의의 점유자. 따라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반대로는요. 악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잘 나옵니다. 민법상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토지 주변의 소음이 사회 통념상 수익 한도를 넘지 않는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이란 소음 피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생활 방해입니다. 생활을 방해하는 게 뭐가 있죠? 소음도 있겠지만 매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이나 토지 소유자가 옆집이나 주변에서 소음이 나오면 소유권의 자기의 행사에 제한을 받는 거예요. 즉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해를 받고 있으면 방해를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경우에 되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죠. 왜냐하면 살다 보면 소음은 어느 정도 감수할 부분이 있잖아요. 그 기준이 수인 한도예요. 따라서 수인 한도라는 기준은 애매하겠죠.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수인 한도를 정해놓고 그 기준을 넘어가는 경우에만 소유권에 기해서 방해 제거 청구, 구체적으로 소임 피해 제거, 방해 제거예요. 결국은. 만약 수인 한도를 넘지 않는 경우는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로입니다. 음을 파는 경우에 경계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와 다른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우선한다. 이런 문제는 애우셔야 합니다. 의무를 파는 경우에는 경계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둬야 돼요. 하지만 별도로 다른 특약,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즉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에 경계에서 부근에 건축 시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암기 문제입니다. 디귿번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자연 유수의 승수 의무에는 적극적으로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연 유수의 소통을 유지할 의무가 포함된다. 그게 아닙니다. 사람이 살고 있어요. 물이 흐르고 있어요. 자연 유수의 승수 의무는 이 물길이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 이걸 막아버리면 위에 있는 사람이 물이 차서 살기 힘들겠죠. 그런데 그 승수 의무는 소극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지 말라는 거지. 이게 막혔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더 나아가 잘 통하도록 삽질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소극적으로 막지 말라는 의미만 있습니다.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다음, 자,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